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비쟁점 법안 30여 건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 법안에는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돼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수색당국은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휴전을 수용한다면서 또 지상군을 레바논 남부에 계속 두겠다는 입장인데요. 시작부터 위태로워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폭발과 함께 거대한 연기 구름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뒤덮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핵심 거점 빈트 지베이를 맹폭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연쇄 공습에 사상자가 속출했고 리타니 강의 카스비의 다리가 완전히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3.72% 오른 배럴당 94.6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전 합의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5원 상승한 1,479.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사태 속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 할증료가 5월 발권 기준으로 역대 최고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비행의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유류 할증료를 내야 하는 등 승객들의 부담은 2배가량 불어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며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안 그래도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랑 LA로 갑니다. 이제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5월부터 해외 항공편을 발권하는 승객들의 금액 부담은 여기서 2배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 등급이 15계단을 한 번에 뛰며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기준이라 이란 전쟁 휴전 이후까지 고유가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후쿠오카 등 최단거리에 붙는 왕복 유류 할증료는 4월까지 8만 원대였지만 5월부턴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왕복 유류 할증료는 기존엔 60만 원이었지만 5월엔 11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33단계를 적용하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5월 왕복 유류 할증료는 최대 9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처럼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기록한 것은 사상 최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22단계가 여태껏 제일 높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불어난 가격 부담의 5월은 물론 휴가철 해외여행까지 포기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 유럽 같은 여행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으로 미뤘어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오르는 경우엔 국제선 유류 할증료 등급을 더 높일 수가 없어 추가 상승분은 항공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여객 수요 감소와 고유가와 같은 항공업계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이곳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적항공사 12곳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다자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자유로운 통합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전 또는 안정적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합 문제를 논의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이재명 대통령도 동참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 화상 정상회의가 첫 무대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만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유무역 질서의 태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자 화상 정상회의 초청 대상은 국제기구를 포함해 애초 3, 40곳에서 7, 80곳으로까지 늘어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 연대에서 전쟁 당사자가 빠진 것일 뿐 미국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거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의 핵심 화두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이동 지원과 기뢰 제거, 민간 선박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내놓을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 등이 담길 거란 관측입니다. 이번 다자 회의에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도 관심인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란
상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재정을 투입한 대규모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화폐 캐시백을 3개월 동안 2배로 늘려주고 주유비도 리터당 400원의 할인 효과를 보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합니다. 규모는 모두 1,657억 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인 1,145억 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준다는 계산입니다.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 캐시백을 3개월 동안 기존 10%에서 20%로 2배 확대하고 사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위축된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올려 골목상권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의 자주 제한된 지방교세 증액분 단 한 번도 확정 쓰지 않고 오직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분담분은 지방채널 반응에 인천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실시합니다. 일부 주유소에 한정된 이음카드 사용처를 전체 367개 모든 주유소로 확대해 리터당 400원가량 할인 효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150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택시, 화물차 종사자 지원 몫으로 노후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 농업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다음 달에 1년치 6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조치를 이번 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권이 중동 피해 기업 지원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해 자금 99조 원을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권이 대규모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요건을 갖추어오면 손실 인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험권 역시 국민성장 펀드 등에 투자할 때 위험 계수를 경감하는 등의 자본 규제를 낮춥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동전쟁 파급 효과와 차입 비용 상승 등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할 것을 우려하면서 부채 비율이 대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한국과 벨기에를 꼽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2차 보증금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 보장제가 최종 방문을 통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수출대금 중 원화결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2년이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객선이 침몰한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넘게 달리자 노란 부표가 나타납니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그 바다입니다.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너무도 보고 싶은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가판 벚나무 조형물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노란 리본을 매답니다. 바다에 국화를 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빠의 고민에도 좀 나타나라.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네가 아냐. 심하게 낡고
참사가 열려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벚꽃이 많이 이제 화려하게 피어나면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감정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오게 되면 되게 좀 치유받는 기분도 들고. 진도 팽목항에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텔레비만 보다가 막상 와서 보니까 마음이 더 후련해지고 좀 슬프네요. 계절을 돌고 돌아 12번째 봄이 왔지만 304명을 앗아간 그날의 슬픔과 아픔은 그대로였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식 행사에서 늘 비어있던 단 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사고 발생 12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한다며 참사 당일 기억이 선명하다고 운을 떼고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왔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국정운영 총책임자로서 참사를 되새기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단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고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짐하는 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라며 자신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
송전탑입니다. 아직 송전선은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일대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대는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이 집중된 금강송 군락지. 하지만 산림보호 조치도 토사유치를 따른 보완 조치도 없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다가올 장마철. 방치하면 산사태는 불보듯 뻔합니다. 송전선로 설치 경로인 경북 봉화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송전탑을 세우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 이미 토사유출이 시작됐습니다. 공사 현장과 직선거리로 600m 아래 거주하는 주민은 산사태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쌓여져 있는 톤백들 중에 상당수가 곧 터질 것처럼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너무 급해요. 그런데 거기 비 한 번 오면은 화장실 다 무너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전이 진행하는 동해안 심각형 송전선 동부구간 공사 가운데 무려 36개 현장에서 불법 산림훼손과 토사유출이 확인됐습니다. 현장 모두가 재해영향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실 공사가 사전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장마철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원인은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둔갑할 뻔했습니다. 토사가 공사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이제 재해영향 평가의 가장 핵심 사항인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재해 영향 평가를 했나 싶을 정도로 토사 유실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불법 산림훼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자인 한전은 과실을 즉각 인정했습니다. 산림청과 보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보수 계획을 승인받는 즉시 토사유출 지역에 대한 보수 작업을 벌이고 허가 지역 외에 산림 훼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공사. 대규모 산림 훼손이 드러난 상황에서 산사태 위험을 막을 조치가 당장 시급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최근 이어지던 고온 현상도 주춤하겠는데요. 서울은 비 대신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낮 기온이 21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6에서 7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봄호우가
해가지고 친구를 붙여줘야 되는 게 그렇게